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구간 그리고 2시에 더욱더 근접해 갈수록 시장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았던 이슈 그대로 보면 안 되는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변동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도 키워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5위 열고 질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I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기간 조정폭이 길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먼저 궁금해서요. 묶어서 첫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저희 사실은 이게 첫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1.9%까지 하락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821선인데요. AI 반도체의 하락 영향도 있는 건지 분위기 지금 이 중심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먼저 진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지수가 이제 코스닥 쪽이 좋지 못한 이유는 지금 글쎄요,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많이 빠집니다. 2차 전지 쪽은 이제 양극재 쪽이 실적이 아직은 좀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소 조금은 힘든 구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아침에 보면 그 거래소 쪽에 셀 업체들은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양극재 소재 쪽이 좀 좋지 못하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역시 좀 비싸다는 이슈가 일부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거래소가 많이 튀어오른 이유는 오늘 보면 특징적으로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 시장이 이제 막 신고가까지 날아가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제 일본 쪽으로 막 몰려갔던 이유가 PBR 1배 미만의 회사들에 대해서 뭐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분 그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 PBR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정부 주도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시장에 딱 들어맞았고요. 글로벌 펀드들이 결국은 국부 펀드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본 시장을 넘어갔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현 정부가 일본 시장에 그것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같은 이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는 2월 초쯤에 이와 관련된 비슷한 벤치마킹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 가운데 PBR 1배 미만의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뭐 홀딩스 지주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좀 PBR이 낮게 거래되고 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각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종목 가운데 오늘 뭐 개별 모멘텀까지 붙어 있는 종목은 더더군다나 지금 완전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거래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오늘 시장의 성격만 놓고 보면 아마 그 영향이 제일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 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PBR 1배 미만의 회사가 상장하고 있을 이유가 크게 있을까? 뭐 계속 10년, 20년 PBR 1배 미만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저도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킨다고 한다면 대형주 중심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되면 사실 뭐 코스피 지수만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고 PBR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소 좀 좋지 못하죠.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 더더욱이나 좀 빠지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의 특징은 뭐 지수사가 급등, 그다음에 뭐 오늘 이마트 같은 경우도 거의 15% 정도 올라가는데 물론 뭐 휴무일제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삼성물산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6%, 7%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 PBR이나 그리고 자동차, 그렇게 무거웠던 자동차도 지금 5%씩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이미 좀 싸게 거래했던 종목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거래소 쪽에 좀 움직이지 않나 이런 반대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적 기대감에 따른 수급적인 포인트도 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쪽에 강세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코스닥 쪽의 하락폭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 설명을 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창환 본부장님,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큰 틀 이야기를 먼저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책 기대감이 커서 그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대형 쪽까지 움직이고 있고 배당 성향 종목도 강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지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을 더욱더 가속화되는 움직임의 힌트를 얻어야 되나요? 중소형주에서의 빠져나가는 쪽에서의 기회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쪽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제 지주회사도 그렇고 금융회사도 그렇고 뭐 특히나 금융회사 쪽은 이제 뭐 결산 배당과 이제 분기 배당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또 상황까지도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매력도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뭐 이제 또 지주사들에서 만약에 약간의 뭐 이런 밸류적인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그룹 내 지주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 들 사이로 또 수급이 쏠림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평가를 좀 좋게 받을 수 있는 쪽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 단연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제가 최근 2주 동안 느낀 점이 뭐냐면 분명 시장에서 이 밀림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잘 일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지수를 부양했었던 쪽이 뭐 갑자기 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2차 전지에서 단기 급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큰 기업들 안에서의 좀 호재가 부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지수의 하방을 굉장히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수 안 빠지네 저점인가 싶어가지고 또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또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지수를 좀 많이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450선을 이탈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반도체 오늘 또 뭐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기타적인 또 호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수의 방어력이 상당히 좀 뛰어날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서의 흔들림이 나오면 지수가 일단 하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최근에 좀 시가총액이 높았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코스피로 또 이전이 됐기 때문에 뭐 또 추가적인 기업들이 그 이제 시총에 맞는 또 패시브 자금을 받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흔들림 자체도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대형주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왜 이제 작은 중소형 기업들을 지금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화면에 나오긴 했지만 한 달 동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새로운 정말 굵직한 그런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하지만 좀 우리가 주목을 했었던 그런 좀 중요한 이슈들이 다 조금은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뭐 FOMC라든지 이런 좀 굵직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또 약간의 좀 시선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약간 더 대형주 쪽에서의 만약에 호재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런 걸 미리 알고 수익률이 최고조였을 때 소액을 확정하고 실현을 하고 미리 넘어가서 대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난주 후반에도 살짝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비중이 중소형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쪽에 상당 부분 많으실 거거든요. 그럼 오늘 당장 어떻게 액션을 취하셔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마지막 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샘 올트만이 방한한 이후에 분명 새로운 뉴스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다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조금 뭐 후발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 시나리오가 틀렸다면 좀 청산하는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대응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약간 고민이 되긴 하지만 뭐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일부 끊었다가 다시 뭐 새로운 재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특히나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서 텐베거 종목군들이 상당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텐베거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 그쪽 관련된 쪽은 사실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코스닥 쪽에서 하락폭이 2%를 넘어섰습니다. AI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시장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약바이오로 또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에 변동폭이 더 커지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의 궁금증도 크실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정말 극한 변동성 무엇입니까? 왜 그러는 걸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근혜 부장님, 저희 일단 제약바이오의 변동성 이야기하기 전에 제약바이오도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보는 전략은 괜찮다. 여기에 대한 전략은 유효하게 가져가자라고는 지금도 말할 수 있는 시점일까요? 예, 뭐 대형주가 오늘 좋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별도의 이슈가 또 있었기도 하고요. 한미약품그룹도 뭐 사이언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비만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상당히 좋을 때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튀어오르기도 하겠지만 최근과 같은 이런 약간 애매한 시장에서는 결국 좀 많이 빠져 있거나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대형주들도 이제 결국은 제값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바이오 가운데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는데요.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불리는 건데 결국은 중국의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군사나 정보기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연방정부 행정기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해당 기업들의 거래를 금지해야 된다는 이런 액트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이건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해당 기업으로 이제 우시 앱텍이라든지 우시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시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 관련된 CDMO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들이 현재 하원에서 발의가 됐고 최종 입법을 위해서 남은 절차는 크게 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 이렇게 남아있긴 합니다. 최종 입법 환율은 사실은 좀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한 6% 정도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아직은 있는데 또 입법에 소요된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수혜가 당장 내일부터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론자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론자 같은 경우는 다양한 뭐 사업부 중에 올해 향후 성장 동력도 상업화 항체 관련된 CDMO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마말리안이라는 그 항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목화 한제 부분에서 캐파를 비교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규모가 캐펙스가 그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15,000리터 마말리안 관련된 바이오 액터 관련된 리액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론자가 관련해서 이제 이 중국 관련된 이슈가 우시 바이오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했어요. 어제 한 14, 5% 정도 급등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제로 경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초안이라는 점 때문에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중 간의 갈등이 바이오 산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반도체에서 옮겨가고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맞게 된다면 CDMO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글로벌리 몇 개 없고요. 또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CDMO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분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또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된다는 점에서 4공장이 이제 작년 3, 4분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5공장이 좀 빨라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적단이 좋아지는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재평가되는 구간으로서 오늘 주가들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법안의 발의의 반사의 기대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센티먼트는 개선이 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통과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걸리는 시간 이게 뭐 길게는 거의 뭐 1년도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상이한 비즈니스 모델 이유가 있고 이런 법안이 반사이익으로 바로 연결될지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튼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눌려있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숨통이 트이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아무튼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확장되면서 바이오까지 이제 중국을 이제 감안한다면 결국 미국 시장의 CDMO 관련된 부분들의 오더를 한국 업체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캐파도 굉장히 크게 여유가 있게 받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호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눌린 대형주가 미중 갈등 수혜라는 재료를 안게 됐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주목해야 되는지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수급이란 측면, 변동성이란 측면을 좀 이야기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다음 질문 하차원 본부장님과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 딱 2시 구간에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요. HLB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오후장에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라는 키워드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종목이 이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 종목의 흐름을 보고 저희가 이 섹터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사실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클럽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HLB 쪽에서의 뭐 이런 가남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뭐 거의 향후 2조까지도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뭐 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총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상방이 어마어마하게 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일부 좀 하방에서 벌써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 결국엔 3월 달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FTA 승인 쪽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어느 정도 조금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시간적인 갭이 좀 상당히 있잖아요. 당장은 그러면 코스피 이전에 대한 그 수급적인 모멘텀이라는 분석이 더 유효할까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뭐 이제 그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됐을 때 시나리오를 펼치면 정말 상방이 크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하나의 신약이 좀 크게 열리게 됐을 때는 뭐 주가의 상승이 정말 엄청나게 좀 크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른 기대감들이 미리미리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접근을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대신에 이제 만약에 후발로 좀 진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어느 정도 라인을 명확하게 조금 지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재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돌파 이전 고점을 한 2달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상 쉬어가다가 다시 재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좀 이전 고점 라인 부분이 52,000에서 55,000 요 사이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로 시나리오를 짜시고 진입하시는 것도 뭐 충분히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후발로 들어오신 분들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3월에 이제 그 일정이 있잖아요. 그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조금 익절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대응을 하시면서 계속적인 좀 추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 먼저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을 좀 많이 짜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3월 심사 이후에 5월 16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룹주 전반적으로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 모멘텀도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략 구사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그 구간에 있다라는 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포인트로 HLB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오늘 양극재 쪽에서의 흐름과 전해액 쪽에서의 흐름, 전해액 다시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살펴볼 텐데 일단 큰 틀 먼저 잡고 가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사실 오늘 가장 수급적인 포인트로는 앞서 정책에 대한 기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서 코스피 쪽에서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눌렸다가 쭉 오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가격적으로 눌려서 메리트,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맥락에서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오늘 움직이는 건 아닌지 추가로 볼 시기가 그 모멘텀으로 온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까지 봐도 괜찮은가요?
뭐, 물론 업황 자체가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데, 물론 뭐, SDI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은 그런 관점으로 일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걸로 사실 상방 룸을 크게 잡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런 뭐 변동성, 저는 뭐 테슬라가 향후에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냉혹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이제 그 단가에 대한 협상을 다시 재진행한다라는 거 컨콜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셀 쪽은 논외로 치더라도 소재단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림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CATL에서도 반값으로 이제 LFP를 납품을 하는 또 계약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 배터리 단가에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일부 종목군들은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투심 자체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전과 마찬가지로 좀 이런 좀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약간의 좀 기술적인 반등들로 보시는 게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란 진단이었습니다. 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앞서 셀 중심으로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조금 더 나눠서 부장님 들어가 본다면, 네. 양극재는 지금 차별화되게 전반적으로 약하고요. 전해액 쪽은 그래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역시도 그냥 단순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조금 차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셀 가운데 지금 삼성의 셀가 좋은 것은 이제 12월에 굉장히 지표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극재 지표 가운데 NCA와 NCM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SDI가 하고 있는 쪽에 NCA인가요? 그쪽 관련해서 물량은 지금 역대 최고치까지 거의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는 많이 빠졌지만 NCM 같은 경우는 뭐 물량도 뭐 거의 몇 년 만에 최저치까지 빠졌지만은 NCA가 삼성 SDI가 하고 있는 쪽에 상당히 물량은 최대치까지 올라온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가 분명히 되는 것이 그 부분에서 SDI 쪽의 물량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양극재 쪽은 물량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좀 다 같이 빠지고 단가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좋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신뢰가 아직도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탄산 리튬 가격도 좀 10만 원 아직 회복 못하고 있고, 계속 바닥권에서 이제 9만 원 미만대 정도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3개월 정도 레깅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 관련된 레깅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재고가 1조 원대 중반 정도까지 대부분 양극재들이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재고 손익 관련된 부분도 아마 아직은 좀 남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뭐 실적이 뭐 4분기가 바닥이냐, 뭐 아니면 이번 1분기가 바닥이냐 좀 봐야 되긴 되겠지만, 실적단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좀 양극재 쪽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전액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되게 많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 그쪽으로 진행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현지 쪽에 공장을 짓고 나가는 쪽이 한국 쪽 업체 정도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가능한 업체가 한국 업체가 되게 굉장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중국 업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진출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 업체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해액 쪽이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조금은 소재다 하더라도 양극재 말고 전해액 쪽으로 좀 주가들이 조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것도 기대감이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장을 거기서 짓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으로 뭐 주가가 많이 빠르게 오른다면 그것도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세액 공제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나눠달라, 뭐 절반 정도는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겠다 해서 세액 공제도 지금 막 뺏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물량도 좀 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단가도 빠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요. LF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이 있지만, 거래소 이전 상장하기 전에 이미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미 채워서 선반영 수급이 들어왔고, 이전 상장 이후에는 사실은 그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빠졌다는 점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LNF가 뭐 코스피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다른 쪽의 시가총액 기준을 봤을 때 아마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에 유지를 한다면 이게 시가총액 기준 한 7조 원 언저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간다면은 3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일에 K200 조기 편입도 충족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또 물량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센티 때문에 주가는 그래도 조금 받쳐줄 수는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 이벤트로 좀 생각하시고 미리 선반영된 패시브 자금이 LNF에 이전 상장 이전에 이미 조금 들어온 모습도 보였다. 그때는 주가 급등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급이 들어오니까 살 수 있고 저평가되었으니까 살 수 있고 그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하는지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와 함께 정보 보안을 묶어봤는데요. 나눠서 짧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첫 번째로는 궁금한 부분이 사실 반도체 중소형주의 이 혼란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점검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메타버스 연동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특히 하드웨어 쪽으로 이동이 계속 여기에 머무를 건지, 이쪽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가도 될지, 변동사항 없는지 일단 지금 자리는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최근에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장에서도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고,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시세 분출 이후에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기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6월 달까지 삼성전자의 XR 기기가 또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를 제외하더라도 뭐 추가적인 기기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프레어도그라는 데에서 또 게임을 또 XR 쪽으로 또 변형하는 이 플랫폼 같은 거를 1월 달에 또 이제 배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섞어 봤을 때는 이제 기계에 대한 파급력 자체가 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는 충분히 좀 도래를 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쪽 그 지금 최근에 움직였었던 이런 AI 반도체 쪽이 뭐 단기간으로는 한 번 정도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엔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애플의 또 시총 배틀에 또 이제 서막이 또 될 수 있어서 그런 흐름들은 뭐 충분히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쪽이 이제 하드웨어가 움직이면 소프트웨어가 분명 좀 따라갈 거고, 소프트웨어가 먼저 움직이면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일 텐데, 지금은 일단은 하드웨어 쪽이 시동을 먼저 걸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 보안도 짧게만 봐주세요.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AI 소프트웨어 내릴 때 이쪽은 강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동조화되고 있는 추세라서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남아있는 한 정보 보안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AI 쪽의 흐름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지금 위험한 위치일까요? 일단 뭐 정보 보안 쪽도 뭐 계속적으로 움직임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처럼 과연 얼마나 연속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뭐 보안 쪽을 또 얘기를 하면 뭐 해외 기업을 당연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일부 이제 관련된 이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처럼 정말 뭐 몇 배씩 올라가는 그림으로까지 이어질지는 그건 결국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떤 테마가 어느 정도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증가하느냐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 짧게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흑연 그래핀 관련주, 그러니까 꿈의 소재, 다른 소재, 신소재, 이 테마로 오르는 쪽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좀 간략하게만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변동성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많은 분들이 대략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관련된 종목들 튀는 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뭐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테라컨텀이라는 곳에서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 발견했다. 논문이 이제 국제 양자과학 학술지
어드밴스드 퀀텀 테크놀로지라는 쪽에 이제 실렸고 글로벌 학술지 출판사인 와일리를 통해서 뭐 공개가 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뭐 초전도체 되면 좋죠.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저항이 줄어들면서 정말 우리가 뭐죠?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뭐 그런 도시가 모든 생길 것이 수 있는 거죠. 가능하고. 뭐 아주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자기 부상 열차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공간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뭐 혁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뭐 천지개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산업으로 이야기되기에는 좀 멀었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관련해서는 뭐 테마성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에서는 지금 같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고배향성 뭐 열분의 흑연을 뭐 짧게 쪼갠 표면에서 쿠퍼 쌍의 어떤 밀도파를 관측했는데 성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초전도체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로 온도와 압력에 따라 전자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일단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이 관련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 온도가 약 27도 또는 80도 정도 수준이니까 저항이라는 이제 자화율이 다른 초전도체 물질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과 일치한다는 입장으로 또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연 관련주라든지 그래핀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흑연 관련된 유통을 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 주가가 올라가는데 사실 뭐 지금 펀더멘탈리 어떤 영향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기술의 연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테마의 영역에 있는 종목으로 설명받아봤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시장 변화 많아서요. 각각의 키워드 시장 변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에 대한 키워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칠게요. 박근영 부장,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